제발 그만 좀 해. 뭘? 왜 그렇게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야? 내가 뭘 괴롭힌다는 거야? 당신 아까부터 애들 있을 때도 나한테 눈치나 주고 말이야. 사람들 눈치 좀 보면서 살아 좀. 세상 당신 혼자 살아? 뭐, 눈치? 아니, 이제 돈 안 벌면 하고 싶은 말도 못 해. 자식도 못 불러내고, 이게 평생 가족을 위해서 돈만 번 가장한테 할 소리야? 돈 안 벌어오면 나는 뭐 가장도 아니야? 또 돈 얘기를 왜 해? 그리고 돈은 혼자 벌었어? 아니, 이 여자가 왜 갑자기 난리야? 갑자기가 아니라 당신도 좀 당신만의 시간도 보내고 해. 아니, 그러면 내가 나가서 사고나 치고 돌아다니면 좋겠어. 왜 사고 치는 거랑 비교를 해? 좀 생산적으로 살라는 거지? 여태껏 충분히 그렇게 살았어.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 좀 보내겠다는데, 당신은 그게 싫다는 거야?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못 살게 구니까 그렇지. 나도 좀 집에서 편하게 쉬자. 쉬어. 나도 집에서 쉬는 거야.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으면 당신이 나가던가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서성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젊어서부터 가부장적이고 고집이 센 남편 때문에 고생을 꽤나 했습니다. 같이 돈을 벌면서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는 남편의 이상한 철칙 때문이었죠. 시집의 영향이 크겠지만 그걸 고치기 위해 많이도 다퉈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자기 일은 성실히 했기에 큰 불화 없이 지금까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많이 고쳐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원래 성격이 사라지지는 않았죠. 그나마 직장에 다닐 때는 나았지만 남편이 정년퇴직한 이후로는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듯했습니다. 서 씨는 일을 하면서 남편 뒤치다꺼리까지 하느라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질 정도였습니다. 언제까지 남편을 떠받들며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퇴직했으니 이제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는데 왜 서 씨는 아직까지 일하며 집안일을 하고 매일 집에 있는 남편의 시중까지 들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서 씨의 마음은 눈꼽만큼도 헤아려 주지 않고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느냐는 말만 반복하는 남편을 언제까지 참아내야 할지 고통스러웠습니다. 서 씨는 자식이 둘이 있었고 큰 탈 없이 평범하게 잘 키워냈습니다. 다들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최근 들어 아들, 딸 모두 결혼을 시켜서 이젠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서 씨 부부의 남은 인생 잘 보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되어 있었고 자식들도 먹고 살만하니 큰 걱정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퇴직하면서부터 서 씨의 인생이 크게 험난해졌습니다. 그건 서 씨의 인생 계획에 없던 아주 커다란 걸림돌이었습니다. 퇴근 언제 해? 30분 정도 있다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 오늘 저녁엔 동태탕 해서 먹자고. 갑자기 무슨 동태탕? 지금 TV에 나오는데 맛있겠네. 들어올 때 장 봐서 와. 그러곤 뚝 끊어진 전화를 황당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종일 집에 있다가 무언가 먹고 싶은 게 생각나면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요구하는 남편. 지금은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했지만 평소엔 시도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녁은 남편이 원하는 걸 해줘야 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밖에서 먹고 올 때도 있고 피곤하니 저녁은 간단히 먹을 때가 많았는데 요즘 보면 남편은 하루 종일 뭘 먹을지 그 궁리밖에 안 하는 것 같았죠. 서 씨는 약국 문을 닫고는 남편의 요청대로 마트에 들러서 통태탕 거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왔어?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던 남편이 서 씨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배고파. 얼른 밥 차려줘. 서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밥 타령을 해대는 통에 서 씨는 옷만 갈아입고 부엌에 섰습니다. 밥상이 다 차려지니 남편이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손님 없으면 그냥 일찍 퇴근하지. 배고픈데 문을 그냥 닫을 수는 없잖아. 어차피 30분 더 연다고 몇 개나 더 팔어. 30분 저녁밥을 빨리 먹자고 약국 문을 빨리 닫아버리라는 남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니 자꾸 허기가 지는 모양이었습니다. 맛있네. 점심에 부실하게 먹었더니 어지간히 배가 고파야지. 서 씨가 집에 온 뒤로 배고프다는 소리를 몇 번 들은지 몰랐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먹으라니까. 다 해놓고 갔잖아. 그거 안 먹었어? 그냥 대충 국만 데펴서 먹었지. 그래 놓고선 뭐가 부실하대? 한참 투덜대더니 그새 밥그릇을 비웠는지 남편이 서 씨에게 빈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한 그릇 더 줘. 그릇을 보며 서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더 가까이에 있으니 일어나기는 하지만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남편의 버릇이었습니다. 밥을 새로 퍼서 주고 다시 서 씨가 숟가락을 들어서 한 술을 제대로 뜨기도 전에 남편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물.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좀 떠다가 먹어. 아, 그거 일어난 김에 물도 떠와야지. 말 안 해도. 아무튼간 센스가 없어. 한마디를 해도 저렇게 얄밉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먹을 건 좀 스스로 하라고 했잖아. 아 좀 주면 어쨌다고 또 잔소리야. 남편은 빈정이 상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씻을 시간도 없이 밥까지 해다 바쳤는데 물 한 잔을 자신의 손으로 떠먹지 않는 남편을 보니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 옛날 서 씨의 아버지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젊었을 적부터 다툼이 있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은 늘 이랬죠. 식사 후에 설거지는 남편이 마지못해 했습니다. 그나마도 시키지 않으면 당연하다는 듯 소파와 한 몸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잠시 후 서 씨가 드디어 씻고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틀어놓은 TV 프로그램을 의미 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왠지 어디선가 퀴퀴한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서 씨가 킁킁대자 남편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자꾸 냄새를 맡아? 아니,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무슨 냄새? 몰라? 좀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냄새를 따라가자 점점 서 씨와 남편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신경이 쓰였는지 팔을 들어서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찔리는 게 있는지 먼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안 씻어서 그런가? 오늘 안 씻었어? 어제 씻었잖아. 어제 씻으면 오늘 안 씻어? 서 씨가 경악하면서 묻자 남편은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듯이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는데 2, 3일에 한 번씩 씻으면 되지. 뭐? 원래 하루라도 머리를 안 감으면 머리에 기름이 줄줄 흐르는 남편이 2, 3일에 한 번씩 씻는다니 놀랐습니다. 이제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도 세수랑 양치질은 매일 해.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한 소리를 대단한 일이라도 한다는 듯 말하는 남편을 질린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 옷도 안 갈아입는 거야? 집에만 있는데 뭘 갈아입어. 아무리 집에만 있어도 심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서 씨는 더러운 것만큼은 참기가 힘들었죠. 같은 방에서 자기 때문에 가끔 베개가 바뀌는 일도 있었는데 생각만 해도 찜찜했습니다. 좀 씻어. 서 씨가 질색하며 말하자 남편을 궁시렁거리면서도 그대로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숨을 쉰 서 씨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다음 날 모처럼 쉬는 날이었으니 늦잠을 잘 생각으로 누워서 휴대폰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남편은 TV를 보는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어깨를 흔드는 손길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보, 왜? 잠결에 대답을 하자 남편이 또다시 밥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밥 먹어야지. 아, 나 오늘 쉬는 날이야. 아, 쉬는 날에는 밥 안 먹어? 나 좀만 더 잘게. 그런데 남편이 짜증을 내며 거칠게 서 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밥은 해주고 자면 되잖아. 그 말에 서 씨도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쉬는 날에는 웬만하면 좀 챙겨 먹으면 안 돼? 그러자 남편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제 돈 안 벌어 온다고 밥도 안 차려줘? 거기서 돈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 씨를 한번 흘겨보더니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건지 애를 키우는 건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시위하듯이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애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차라리 일이라도 하러 나가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소소하더라도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그 말을 한 번 했다가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돈 벌어오는 기계냐고 묻는 말에 어이없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더라도 서 씨를 좀 내버려뒀으면 했습니다. 왜 아직까지 일하는 서 씨를 주말까지 쉬지 못하게 괴롭히는지 몰랐습니다. 둘 다 일을 할 때는 남편도 평일엔 힘이 드니 주말엔 각자 시간을 보내며 그냥 쉴 때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힘이 남아도는 모양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래도 서 씨가 남편보다 좀 더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남편이 퇴직한 이상 아침밥 정도는 스스로 해결했으면 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최소한 자기가 무언가 뭘 더 하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종일 사람을 들들 볶는 통에 서 씨는 평일이 더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집 밖을 나서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이었으니 말이죠. 서 씨도 자신이 출근하는 걸 반기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직한 지 몇 달 지나자 그 시간마저 뺏기게 되었습니다. 점심때 잠깐 집에 들러서 밥 좀 해주고 가. 뭐? 어떻게 그래? 어차피 당신도 밥 먹잖아. 잠깐 와서 밥 먹고 가면 되지. 그럼 문을 닫아야 되잖아. 혼자서 운영하는 작은 약국이기 때문에 밥도 간단히 약국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밥을 먹자고 문을 닫고 집에 오라는 남편 때문에 기가 막혔죠. 그게 말이 돼? 점심 먹을 거 챙겨놓고 가잖아. 아, 그거를 차려줘야 먹지. 그냥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야. 답답해서 대꾸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면 또 자신을 무시하네 어쩌네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안 된다는 서 씨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죠.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을 내가 다 챙기라는 말이야? 남편은 납득을 못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음 날부터 서 씨의 속을 또다시 뒤집어 놨습니다. 밥 아직 안 먹었지? 어쩐 일이야?
점심때쯤이 되자 남편이 말도 없이 약국으로 찾아왔습니다. 아, 밥 같이 먹으려고 왔지. 그러더니 남편이 약국 뒤편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밥도 먹고 잡동사니를 쌓아놓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길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앞으로 심심하면 여기 와서 쉬려고 그러지. 그 말에 서 씨가 기가 막힌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틈만 나면 남편이 와서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쉬었다면 서 씨도 그러려니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찾아와서 서 씨가 하는 일에 이것저것 참견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조용히 시간도 보내고 할 일을 하곤 했는데 남편이 이거저라 저거저라 밥 먹자, 입이 심심하다 하며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통에 하루가 더욱 지쳤습니다. 일 좀 하자고 집에 가 있으라고 해도 싫다는 남편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왔다 갔다 힘들만도 한데 남편은 힘이 남아도는 듯 했죠. 이래놓고는 주말에도 서 씨를 가만두질 않으니 서 씨가 질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김장 안 할 거야? 올해부터는 도저히 힘에 부쳐서 김장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면 김치를 사 먹자는 말이야? 서 씨는 잘 먹지도 않는 김치를 남편 때문에 매년 담갔었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참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이 나이까지 일하고 집안일하고 김장까지 챙기고 살려면 몸이 2개라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애들도 안 오는데. 그러면 우리 시골 내려갈까? 시골에는 왜? 큰형님네 가서 있다가 오는 거지. 거길 왜 가? 가서 같이 밥도 먹고 하는 거지. 뭘 왜 가? 아들, 딸이 결혼하면서부터는 명절에는 각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남편의 형제 중 몇몇은 큰형님네에 모이는 것 같은데 그곳에 가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가고 싶으면 당신만 가. 하지만 서 씨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면 머무는 내내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느라 엉덩이를 바닥에 붙일 새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서 씨도 예외는 아니라서 명절마다 눈물바람을 했습니다. 그러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편과 투쟁 끝에 안 내려가게 되었는데 심심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갑자기 시골에 가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나 혼자 뭐하러 가? 이혼한 줄 알겠다. 나는 집에서 쉴 거니까. 여행 안 갈 거면 그냥 당신 혼자 가. 당신이 같이 가서 음식하는 것도 좀 거들고 하면 좋잖아. 뭐? 돕고 싶으면 당신이 가서 거들던가 해. 그런데 또 고집불통인 남편은 한참을 우기다가 서 씨가 끝내 거절하자 또 토라졌습니다. 그리고 냉전 아닌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혼자 열을 내면 서 씨가 알아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남편의 생각이 황당했습니다. 이러다 지치면 서 씨가 마지못해 화를 풀어주곤 했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는데 남편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성질은 죽지도 않고 서 씨의 눈치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지 않는 남편이 야속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니 몸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이런데 앞으로 좋게 20년을 더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평일 저녁. 저녁밥을 차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 씨가 나가보니 아들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뭐야? 어쩐 일이야?
서 씨가 당황스럽게 아들 내외를 맞았습니다. 아, 아버지가 오라고 그러셔서요. 뭐? 내가 불렀어. 서 씨가 황당해하는데 남편이 현관으로 오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바쁜 자식들을 평일 저녁에 뭐하러 부른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또 아들네가 저녁을 먹고 간다길래 급하게 상을 다시 차려야 했습니다. 기왕에 온 자식들이니 더 신경을 써야 했죠. 그런데 남편은 아들네를 불러놓고는 서 씨의 흉을 봤습니다. 그래서 네 엄마가 뭐라 그러는 줄 아냐? 아니요. 나보고 혼자 가라는 거지. 아니, 도대체 여자가 말이야. 김장도 안 하겠다. 명절에 시골도 안 가겠다. 밥은 나보고 차려 먹어라. 도대체 네 엄마는 하는 게 없어. 너희 명절에 오지 말라고 했을 때도 내가 다 이해했잖냐.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 하는 소리는 자신이 다 잘났다는 것이고 모든 잘못은 서 씨가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들이나 며느리가 동조라도 해주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어찌나 그 모습이 꼴보기가 싫은지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딸도 불러제끼는 통에 서 씨가 마지못해 화를 풀어주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더 기고만장해져서 자신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싸우고 감정 소모하는 게 서 씨에게는 정신적으로 지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온 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빨래했어. 빨래가 얼마 없어도 늘 빨아놔야지. 그러면서 서 씨의 살림에 대해서 지적하는 남편. 반면에 서 씨는 이제는 빨래 정도는 남편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서 씨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손끝이 좀 더 야무진 자신이 좀 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그게 후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 씨가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도 좀 하라고 하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만 이래? 나도 평생을 일했어. 퇴직하고 모처럼 집에서 좀 쉬어보려는데 꼭 집안일 하라고 잔소리를 해야겠어. 그렇게 따지면 서 씨도 평생을 일했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더 잘났고 자신만 가정을 위해 헌신한 것처럼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일 그만두고 살림할까? 그 말 한마디 했더니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평생 직업 가지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무슨 일을 그만둬? 지금 당신이 몇 년 더 일한다고 뻐기는 거야?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정년퇴직을 했으니 이제는 편히 쉬겠다면서 서 씨는 일부터 집안일까지 모든 걸 다 하길 바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이기적인 남자가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겐 서 씨가 노후인 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 씨는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신경을 쓸 직장이 없으니 남편은 이제 모든 신경을 서 씨에게 쏟아붓는 듯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서 씨가 한마디 하면 화내고 자식들이나 괴롭히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과 평생을 살아왔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 씨는 주말만 되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나가? 약속 있어? 서 씨도 주말엔 조용히 집에서 쉬는 걸 선호하는 성격이었는데 남편 때문에라도 일부러 약속을 잡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뭔 약속이 그렇게 매주 있어? 혼자 집에 있는 사람은 생각 안 해? 차라리 남편이 집에서 둘이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는 걸 바랐다면 서 씨도 그에 맞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함께 시간을 보낼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뒤치다꺼리 해주고 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말이었습니다. 몸도 좋지 않고 유독 지쳤던 한 주가 지나 서씨도 없는 약속을 만들어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서 좀 쉬고 싶었죠. 그런데 안방에 누워있는 서씨에게 남편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따가 애들 오기로 했으니까 저녁밥 차릴 준비해. 그 말에 서씨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애들은 왜?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으려고 불렀지. 전화도 통 없길래 한마디도 좀 해줘야지. 아니, 왜 자꾸 부르는 건데? 지난주에도 오라고 그랬잖아. 부모가 자식 얼굴 좀 보자고 부르는데 왜? 당신도 심심하면 차라리 나가서 친구를 만나던가 해. 뭐? 애들도 주말에 좀 쉬어야지. 내내 일하다가 주말에 힘들게 부모 집에 오고 싶겠어?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힘들어? 정년이 한 70세는 되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서씨 생각엔 남편이 할 일이 없으니 주위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 같았죠. 그리고 아들, 딸이 왔을 때 남편이 기가 막힌 소리를 했습니다. 니네 엄마가 김장도 안 한다니까 너희 집에서 해. 며느리를 콕 집어서 말하는 남편. 다들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남편의 성격을 아니 얼른 싫다는 말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너네도 이제 집에서 김장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엄마한테 전수 좀 해달라고 그래. 며느리돌이 해야지. 아니, 그냥 사 먹자니까 그러네. 사 먹으면 그게 무슨 맛이야? 그냥 좀 둬. 젊은 애들이 무슨 김장을 해서 먹겠어?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서씨가 무슨 말을 해도 아랑곳 않고 며느리에게 대답을 들을 때까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강요하니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지만 표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하던 짓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싶은 걸 자식들 앞이라 참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돌아갔을 때 서씨는 남편에게 화를 냈죠. 제발 그만 좀 해. 뭘? 왜 그렇게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야? 내가 뭘 괴롭힌다는 거야? 당신 아까도 말이야. 애들 있는데 괜히 눈치나 주고 말이야. 사람들 눈치 좀 보면서 살아 좀. 세상 당신 혼자 살아? 뭐? 눈치? 아니, 이제 돈 안 벌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자식도 못 불러내고. 이게 평생 가족을 위해서 돈만 번 가장한테 할 소리야? 돈 안 벌어오면 나는 뭐 가장도 아니야? 또 돈 얘기를 왜 해? 그리고 돈은 혼자 벌었어? 아니, 왜 갑자기 난리야? 갑자기가 아니라 당신 좀 당신만의 시간도 보내고 해. 아니, 그러면 내가 나가서 사고나 치고 돌아다니면 좋겠어. 왜 사고 치는 거랑 비교를 해? 좀 생산적으로 살라는 거지? 여태껏 충분히 그렇게 살았어.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 좀 보내겠다는데 당신은 그게 싫다는 거야?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못 살게 구니까 그렇지. 나도 좀 집에서 편하게 쉬자. 아, 쉬려면 쉬어. 나도 집에서 쉬는 거야.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으면 당신이 나가던가 해. 솔직히 요즘 들어 서씨는 사람들이 황혼이혼을 왜 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이후로는 서씨만의 시간도 공간도 없었습니다. 일하러 나와도 남편이 쫓아왔고 집에 가면 따라다니면서 밥 차려라 뭐해라 하며 부려먹었습니다. 그게 주말도 구분 없이 매일 반복이 되니까 점점 일상이 벅찼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나 싶었습니다. 피난처가 필요할 정도였죠. 그날부터 또다시 냉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남편의 무건투쟁이었죠.
하지만 이제 서 씨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존심이 있는지 스스로 며칠 먹더니 화를 냈습니다. 아니, 평생 일한 남편이 퇴직해서 집에 있는 걸 그렇게 눈꼴 시려워해? 그러면 난 일도 그만두지 말라며? 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집에선 남편 수발까지 들으라는 말이야? 평생 일한 나는 왜 대접을 안 해주는데 그럼? 일 좀 더 하는 게 대수야. 그렇게 내 밥 차려주기 싫으면 말어. 나랑 있기 싫으면 당신이 나가라니까. 그래서 나가라는 남편의 말에 옳다구나 했습니다. 당신이 나가라고 했다? 참나. 그래라. 남편은 설마 정말로 서 씨가 나갈 줄은 몰랐는지 어디 한번 가보라며 콧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그날로 짐을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약국으로 향했죠. 남편이 창고 같던 공간을 쉬기 편하도록 잘 정돈해 놓아 다행이었습니다. 밥도 이곳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싱크대도 있고 어지간한 건 갖춰져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차라리 숨통이 트였습니다. 밥 차리라고 화내는 사람이 없으니 조용하고 좋았죠. 남편도 이틀간은 서 씨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서 씨가 나갔어도 약국 문은 열었기에 아마 그걸 확인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넘어가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듯 했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계속 이렇게 하면 아주 이혼하는 걸로 생각할 거야. 이혼을 들먹이며 윽박지르는 것이 그러면 서 씨가 굽힐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하면 도장 찍어줄게. 뭐야? 그러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혼이 무슨 개 이름인 줄 알아?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며. 누가 이혼하자고 그랬어? 이만하고 집에 들어오라는 거지. 싫어. 당신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진짜 왜 이래? 그건 당신이 더 잘 알겠지? 그러자 허공을 보고 한숨만 푹푹 쉬더니 돌아갔습니다. 서 씨는 그런 남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생활하는 건 당연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아주 편했죠.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겠지만 남편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차라리 집을 따로 얻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봐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열흘 뒤쯤 또다시 남편이 찾아왔죠. 내가 미안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를?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남편은 서 씨에게 사과를 하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나도 이 일 그만둘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전업주부라고 생각하고 집안 살림해. 밥도 당신이 차리고 빨래도 청소도 다 당신이 해. 뭐? 내가? 그러면 내가 해? 남편은 하늘을 쳐다봤다 땅을 쳐다봤다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남편도 큰 맘을 먹은 듯 했습니다. 큰 소리 쳤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와서 부인 없이 노후를 살기엔 자신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김장을 하라거나 그러지 마. 매주 불러대지도 말고. 특히 며느리 돌이니 뭐니 하지 말고. 허참. 그러면 돼? 그리고 당신도 취미 좀 찾아봐. 등산을 가든 도서관을 가든. 아, 알았다니까. 얼른 짐 싸. 혹시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나는 바로 부동산에 갈 거야. 부동산? 집 따로 구해서 제대로 나간다는 소리야. 당신이 말했던 대로 황혼이혼 하는 줄 알아.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찾아온 이상 모든 걸 숙이고 들어온 듯 했죠.
그렇게 서 씨는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쌀짐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면서도 마음은 굳게 다졌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데리고 살아야 할 남편이니 더 이상 남편의 만행을 참아 넘기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정말로 남편이 또다시 그런다면 이혼이 아니더라도 별거라도 할 작정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들, 딸 결혼 다 시킨 마당에 꺼릴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현재까지도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만 성질이 나오는 것 같은 때 짐을 쌌던 가방을 꺼내들면 성질머리를 꾹꾹 눌러 담는 게 보였죠. 또 남편은 주말마다 바둑을 두러 다녔습니다. 두어 시간 있다가 들어왔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남편도 더 이상은 시간을 죽이고 있기 힘들었는지 이것저것 할 일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남편과 서 씨와의 사이는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서 씨가 쉬는 날에는 함께 놀러도 가고 했습니다. 난생 처음 가출도 해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었죠.